안녕하세요. 한국 NI 어플리케이션스 엔지니어 최우진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배열, 클러스터, 그리고 웨이브폼 다이나믹 데이터, 열거형, 마지막으로 베리언트입니다. 먼저 배열입니다.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묶어놓은 형태입니다. 배열을 이용을 하면 같은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열에서는 세 가지 항목을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원소, 인덱스, 그리고 차원입니다. 원소는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항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인덱스는 배열 안에서 각 원소가 몇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차원은 이미 모두 다 잘 아시겠죠? 1차원은 행 혹은 열만 가지고 있는 요소일 것이고, 2차원은 행과 열을 모두, 그리고 3차원은 행과 열이 위로 쌓여있는 그런 형태, 4차원부터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배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배열 함수 팔레트에서 배열 상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안에 원하는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함수 팔레트에서 배열 상수를 만들어주고 정수형을 넣어주면 정수형 배열이 생성이 되고, 실수형을 넣어주면 실수형 배열, 그리고 불리형을 넣어주면 불리형 배열,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넣어주면 문자열 배열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열의 크기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에 화살표를 대고 계단형 아이콘으로 포인터가 변경이 되면 드래그하여 배열 개수를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5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레이아웃 되어 있는 색상은 해당 인덱스가 비활성화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블 클릭하여 값을 입력해주면 활성화가 됩니다. 차례대로 1씩 증가하는 원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좌측은 인덱스를 나타내고 우측이 원소를 나타냅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부터 0번 인덱스, 두 번째 칸은 1번 인덱스입니다. 인덱스가 1이 아닌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좌측에 인덱스가 0일 경우에는 배열의 0번 인덱스부터 표기한다는 뜻이며, 1로 이렇게 하나를 증가시켜보면 1번 인덱스 값인 2부터 표시되게 됩니다. 이것은 배열을 눈에 보여주는 표시일 뿐, 인덱스를 1번으로 올렸다고 해서 0번 인덱스가 원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차원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좌측 인덱스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이렇게 아래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칸을 추가를 해주면 2차원 배열이 되고, 여기서 한 칸 더 늘려서 3칸을 만들어주면 3차원 배열이 됩니다. 다시 2차원으로 만들어주고, 오른쪽 원소의 하단을 다시 이렇게 포인터를 갖다 대서 계단 모양으로 바뀌게 한 다음에 클릭하여 아래로 내려주면 2차원 배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가지고 여러가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드가 제공되어 있는데요. 함수 팔레트의 배열 아래를 보면 배열 크기, 배열 인덱스 등 배열을 활용할 수 있는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 배열 크기 노드에 연결을 하면 배열 원소의 개수를, 배열 인덱스를 사용하면 지정한 인덱스의 원소를, 배열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해당 인덱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 원디 배열 검색을 사용하면 배열 안에서 찾고자 하는 원소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배열 노드들이 있고, 이 노드들을 활용을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배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입니다. 배열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들을 묶어줬던 것에 반해서 클러스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한 대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배열을 생성했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함수 팔레트에 클러스터, 클래스 앤 베리언트로 들어가서 클러스터 상수를 만들어주고, 이 안에 원하는 데이터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시로 숫자열, 그리고 분리열, 그리고 문자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기는 자유롭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이렇게 테두리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클러스터는 굉장히 다양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활용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상수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문자열, 숫자형, 그리고 분리형 이렇게 몇 가지 정보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를 우클릭을 하여서 프로퍼티에서 이름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클러스터를 함수 팔레트에서 이름으로 풀기 노드를 이용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만 선택하여서 빼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확장을 시켜주면 여러가지 필요한 내용만을 뽑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름으로 묶기 노드를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클러스터의 형태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회사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변경한 회사명으로 인디케이터를 달아서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원소 데이터가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조금 전에 보았던 배열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에서 오른쪽을 클릭하여 배열로 변경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웨이브폼 데이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센서를 통하여 어떤 데이터를 얻는다면 데이터를 처음 얻은 시간, 그리고 데이터의 값, 그리고 데이터들 간의 시간 간격, DT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웨이브폼 데이터라고 합니다. 기본 인디케이터를 연결해주면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처음 얻은 시간 T0, 그리고 데이터 간의 간격 DT, 그리고 배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값 Y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본 인디케이터로는 데이터 패턴을 확인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 보통 웨이브폼 차트나 웨이브폼 그래프를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바꾸고 싶다면 기본 인디케이터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대체, 그래프, 웨이브폼 차트 혹은 웨이브폼 그래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웨이브폼 차트와 웨이브폼 그래프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폼 차트는 메모리를 가지고 누적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인디케이터이고, 웨이브폼 그래프는 연결된 현재 데이터만 보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루프를 잠시만 활용해 보겠습니다. 루프의 사용법은 이후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 난수라고 하는 노드가 포르프 상자 안에서 0에서 1 사이에 배 정도 부동 소수를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이 숫자 10에 맞추어서 10개의 난수를 생성하면 오른쪽에 있는 웨이브폼 그래프와 웨이브폼 차트에 생성한 난수들을 표시하고 이 기다림 함수에 따라서 0.5초가 지나면 10개의 난수를 다시 생성하고 그래프에 표현을 합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웨이브폼 그래프에는 10개의 점이 계속해서 바뀌고 웨이브폼 차트에서는 10개의 난수 숫자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폼 차트에서 저장할 데이터의 개수는 웨이브폼 차트 위에서 우클릭을 하여 차트 히스토리 길이를 선택하여서 저장할 데이터의 포인트 개수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거형입니다. 열거형은 사용자 미리 정의해 놓은 데이터를 선택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열거형은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어그램 모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열거형 상수를 하나를 위치를 시켜놓고 아이템 편집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미리 정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열거형은 이후에 배울 케이스 구조나 선택 노드 등에서 자주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리언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베리언트는 데이터 타입은 아니지만 모든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베리언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타입들을 베리언트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리언트를 활용을 한다면 프로그래밍을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팔레트에서 클러스터 클래스 베리언트 쪽으로 들어가서 베리언트 안으로 들어가면 베리언트 노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베리언트로 그리고 베리언트를 데이터로 등 여러가지 노드들을 활용을 해서 베리언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들을 베리언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베리언트로 변경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베리언트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배열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